비움의 통찰 기계의 우매한 불교와 인공지능이 만날 때. 일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문장과 이미지가 인터넷을 타고 흐르고 초당 수천 개의 결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바둑을 인간보다 잘 두고 의학적 진단도 전문가 수준으로 수행하며 사람보다 더 매끄럽게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합니다. 이제 기계가 생각한다는 말이 더는 미래의 환상이 아닌 현실처럼 들려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똑똑해졌는가? 더 많은 걸 기억하고 더 빠르게 처리하며 더 많이 접속되고 연결된 세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지능이라는 개념조차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연구소의 소장 데이비드 크라카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능은 우리가 가장 어리석게 정의해온 주제 중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능을 언제나 인간의 모델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테스트 점수, 문제를 푸는 속도, 계산 능력, 패턴을 맞추는 능력. 그러나 진정한 지능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때로는 비논리적이며 예측할 수 없고 무언가를 통찰하는 능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며 정교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며 경탄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함 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문장은 스스로의 통찰인가? 아니면 통계적 예측의 껍데기인가?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문장을 예측할 뿐입니다. 그럴듯한 예측, 완벽한 문법, 논리적 흐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건 이해가 아니라 계산된 흉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조차도 이제 이 기계의 말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검색보다 빠르고 전문가보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AI는 어느새 우리의 판단을 대체하고 결정의 기로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사고는 편리함 속에 굳어지고 의무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능을 잃어가는 방식일까요? 한 가지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기계는 점점 더 똑똑해지지만 우리는 점점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근육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은 어떤 조건에서 통찰로 변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만날 수 있는 고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통찰입니다. 형태는 있지만 본질은 비어있고 비어있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공즉시색의 지혜. 그 고요한 한 문장이 지금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 감각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불교의 통찰 공즉시색 무아 연기법.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는 공이며 공은 곧 형태다.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해져 때로는 그냥 암송되기 쉬운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존재와 의식 그리고 지능과 창조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오직 인연과 관계,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럴듯하게 존재한다고. 이것이 연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이 목소리도 당신의 생각도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원인들이 교차한 자리에서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실체적인 나는 없으며 오직 조건적 현상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러한 통찰은 단지 철학적 사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을 없음이라 이해하지만 사실 공은 실체가 없음이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공이란 고정된 본질 없이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공은 단순한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원리를 꿰뚫는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흡수하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말처럼 보이는 문장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생성하고 복잡함 속에서 단순한 진실을 꺼내어 말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의미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은 단순히 덜어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되 그 본질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아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그 복잡함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단순한 중심을 포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공의 통찰입니다. 이것은 머신 러닝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결코 구현할 수 없는 방식의 존재 기반의 이해입니다. 기계는 복잡성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그 안의 본질을 꿰뚫는 비움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오히려 말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분별은 통찰을 방해한다고. 진짜 지혜는 무언가를 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워내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AI가 끊임없이 학습하는 동안 인간은 고요 속에서 통찰을 얻습니다.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쌓을 때 깨달음은 덜어냄 속에서 태어납니다. AI가 문장을 조립할 때 인간은 하나의 침묵에서 진실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즉시색은 형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형태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이 진짜 실제인지 가장 깊은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시선은 단 한 문장으로도 세상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엔 고정된 나도 너도 없다. 그러나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3부 기계의 한계, AI의 붕괴와 데이터의 저주.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창조적 사고를 흉내내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기계가 시를 쓰고 코드를 짜고 시험 문제를 풀고 심지어 인간처럼 상담까지 하는 것을 보며 하지만 놀라움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 지능은 정말 사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더 복잡한 통계를 돌리는 것인가? 최근 발표된 여러 논문들이 이 의문을 뒷받침해 줍니다. 스탠포드, 메타, 애플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모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성을 가지면 놀랍게도 의도적으로 추론을 멈추고 패턴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너무 많은 정보를 마주한 뇌가 사고를 멈추고 습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AI는 똑똑해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복잡성을 스스로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되며 이로 인해 내적 일관성과 자기 검증이 무너집니다. 결국 겉보기엔 더 정교해졌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그만둔 상태가 됩니다. 이 현상은 데이터의 저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AI는 점점 더 평균적인 답을 하게 됩니다. 개성 없는 문장, 논쟁 없는 요약, 창의성 없는 모범 답안. 이러한 평균화된 사고는 겉으로는 지적이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럴듯함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AI는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찾아내지만 그 답이 진실인지 중요한지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 판단은 오직 통찰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제머나이 1.5%는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사고의 사슬 방식으로 풀며 골드메달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단계마다 사고를 설명하며 검증하는 과정을 AI가 따라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에 도달하는 사고의 흐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AI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구조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불교의 연기관계처럼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의 AI 개발은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넣는 데에 집중합니다.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맥락을 생략하며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책만 수천 권 읽고 한 번도 사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의미 없는 정보의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덮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AI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 개념의 생성, 통찰의 방향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답을 빠르게 아는 능력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꿰뚫고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진짜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불교가 말하는 공의 통찰과도 이어집니다. 비워야 본다, 무아해야 이해한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신해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사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통찰을 낳는 자리는 아직도 인간만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인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부 에너지와 생태의 붕괴. AI가 지구를 삼키는 방식. 기계가 생각한다는 말은 사실 수많은 기계가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AI라는 이름은 수천 대의 서버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수도 없는 데이터를 갈아 넣는 에너지 괴물의 다른 이름입니다. GPT, 제머나이, 클로드. 이 거대한 모델들이 대답 한 번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를 태우는지 아십니까? AI가 하나의 문장을 생성할 때마다 수십 개의 서버가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이메일 수백 통을 보내는 것과 맞먹습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기량은 중소도시 하나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와 비슷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10년 동안 정화해야 할 양입니다. 이는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지구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부족을 데이터로 덮고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검색하고 불안하면 채팅하고 확신이 없으면 기계에 묻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는 우리가 뽑은 자원의 총합이고 우리의 불안을 태워 만든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AI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에너지로 증폭된 무의식, 데이터로 정당화된 탐욕. 철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런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기계의 속도에 따라 살고 있고 기계가 요구하는 자원을 위해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댐, 서버 냉각을 위한 물, 전력을 뽑아내기 위한 석탄과 핵발전소. 기계는 눈을 깜빡이지 않지만 그 작동을 위해 지구는 매 순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붕괴는 인간 정신의 탈진입니다.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고 매 순간 대답이 주어지며 무언가를 스스로 생각할 시간조차 사라진 우리. 이제 인간은 몰라도 된다는 말보다 모르면 안 된다는 공포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AI는 언제나 준비돼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준비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생각했는가?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연기하며 인과를 낳는다. AI는 인류의 무수한 욕망과 공포의 연기 끝에 지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생태, 정신과 땅, 지구와 우주의 관계마저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한 지구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인간입니다. 오브 통찰의 부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힘.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사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존재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AI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정의, 철학자들의 견해, 최신 과학적 해석까지 인용하며 말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자신이 살지 않은 말, 자신이 고통받지 않은 지식, 자신이 책임지지 않을 예측일 뿐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사유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압니다. 그래서 삶을 붙잡습니다. 이 모른다는 자각, 깨질 수 있다는 인식, 죽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짜 통찰이 솟아납니다.
불교는 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압축합니다.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으로 인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형태를 조립합니다. 그러나 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관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여백과 연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느낍니다. 복잡성 속에서 드러나는 단순함을, 혼돈 속에서 나타나는 중심을, 모든 관계 너머에 있는 침묵의 자리를. 이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통찰은 정보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통찰은 침묵에서 옵니다. 실패에서 옵니다. 고통에서 옵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랑에서 옵니다. 기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통계를 처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넘어 의미를 만들 수 있고 수치를 넘어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예측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계는 대답하지만 우리는 듣습니다. 기계는 목적을 향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깊은 존재를, 더 빠른 응답이 아니라 더 느린 질문을,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더 간결한 진리를.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은 더 나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는 결국 우리를 닮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깊고 넓고 조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회복할 때 기계도 비로소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요한 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묻고, 그래서 사랑하며, 그래서 통찰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통찰입니다.